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에서 학생처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대학혁신 포럼에서 한국가톨릭교양공유대학의 혁신 사례를 소개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학생처장을 맡고 있지만 오늘은 이제 사무국장으로, 즉 공유대학의 사무국장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가톨릭대학교에서 교양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부대학에서 그동안 재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8년부터 혁신지원사업 파일럿 사업을 함께 참여하고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혁신에서 가장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게 되었고, 오늘 그 첫 걸음을 떼게 되는 한국가톨릭교양공유대학이라는 것을 왜 설립하게 되었고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에 저희와 함께하는 다른 이제 참여대학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요. 보시면 저희 한국가톨릭교양공유대학은 여러 개의 공식적인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가톨릭교양공유대학과 함께 12개 대학의 공모전을 통해서 CU12라는 가톨릭 12개 대학이 모였다라는 의미와 가톨릭 메타버시티라고 영문명도 있습니다. 아울러 www.cu12.ac.kr이라는 교육 플랫폼을 구축해서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공유대학을 만들게 된 배경에는 아마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저희의 그 1단계 사업에서는 아무래도 대학 간의 경쟁 체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학이 더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느냐,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얼마나 크게 대학의 발전에 미쳤느냐에 따라서 성과급이 지급되다 보니까 굉장히 폐쇄적이고 대학별로 고립되어 있는 운영 체제였고요. 2단계로 넘어오면서 교육부의 정책 기조도 바뀌게 되었고 많은 보고서와 제안서에서 공유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공유하고 협업하고 상생하라. 근데 과연 대학의 혁신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 앞쪽에 붙어 있는 대학의 강점 분야를 살려라 라는 점을 어떻게 풀어내야 할 것이냐 라는 것이 저희의 화두였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당연히 다양한 사례들을 조사할 수밖에 없었죠.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DSC 공유대학이나 USG 공유대학들은 4학기 이상의 원대학 학생들이 재학을 하고 나면 공유대학으로 넘어가서 융합 전공을 이수하게 되는 그런 형태도 있었고요. 그리고 학점 교류 형태가 국립대학끼리 모여서 KNU10이라는 학점 교류형 공유대학도 생겼습니다. 아울러 국외 대학들도 보면 아까 강원대 총장님이 말씀해 주신 UC 계열의 9개 대학들이 모여서 공유대학 형태로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요. 매사추세츠 주립대학도 그렇고 미주리 대학도 공유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한국가톨릭교양공유대학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면서는 그 공유라는 개념이 결이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출발점이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교양교육이라는 것이 특화된 각 대학마다 어떤 이념이나 아니면 그 대학의 핵심 역량에 기반한 특화 교육 과정과 또 인문, 사회, 자연과학, 문화예술 그리고 공학 등과 같은 보편 교양교육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교양교육이라는 것에 전반적으로 매년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은 사실 다 아시겠지만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인적이나 물적 자원에서 그 한계를 부딪히게 되는데요. 그 돌파구를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총 고민은 5개 정도로 저희가 요약을 해봤고요.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화 교양교육은 저희 가톨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톨릭 기반의 이념 교육으로 그리고 일반 교양이 합쳐질 것이고요. 또 학생들은 끊임없이 요청합니다. 교양 과목을 늘려달라고요. 이런 더 다양한 선택관을 강화해 달라고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당연히 다양한 교육 과정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양적으로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우수해져야 하는데 그런 수월성 확보는 우수한 교강 사진을 모집해야 하고 명강의를 개설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학령 인구의 감소로 캠퍼스 내 유휴 공간의 문제도 있지만 가톨릭 대학교는 생각보다 캠퍼스 부지가 작기 때문에 언제나 그 연구 공간, 학생들의 자치 활동 공간, 강의실 문제로 공간의 협소한 문제가 늘 그러니까 논쟁거리가 되곤 하는데요. 사실 이것이 이제 원격 수업으로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과 이 모든 네 가지의 문제는 언제나 비용과 문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면서 수월성을 확보하고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교양교육의 그런 질적, 양적 성장을 포기할 수는 없고 학생들에게 그런 좋은 과정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공유로 풀기로 했습니다. 결국 교육을 공유해서 미래형의 가상대학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각 대학이 갖고 있는 명품 강좌를 모아서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해 보자. 그리고 최상의 교육 시스템은 아니고요. 최적의 교육 시스템을 제공해 보는 것은 어떨까? 아울러서 여러 대학들이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교육 과정들을 합쳐서 한 번 운영함으로써 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예산의 절감에 좀 더 기여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가장 이 성공을 위한 핵심, 아직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제 한 발자국 떼었는데요. 그 핵심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플랫폼을 아주 멋들어지게 만들면 처음에는 혹할 수 있지만 아마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플랫폼이 아직 그렇게 팬시하게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1년 넘게 이 과정을 만들어가면서 가장 느낀 건 12개 대학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특히 공유대학에 참여한 이 12개 대학은 결국은 모든 대학이 발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같이 상생할 것이다 라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했고요. 또 공유대학의 학생, 약 4만 명의 학생들은 모두 우리의 학생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제 학력 인구가 감소하면서 어떤 대학들 또 어떤 학과들,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인데요. 학생들이 몰리지 않는 비인기 학과는 학생들의 수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공유대학이 모임으로써 4만 명이라는 학생들이 내 학생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 이 공감대가 중요했고요. 그리고 공유대학에 우리 대학에서 가장 메인인 자랑스러워할 그리고 이제 최고의 교양 과목을 개설하겠다라는 의지가 중요했습니다. 특히 저 아래에 있는 저희의 그 자발성, 자율성, 자립성이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사업을 따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누군가가 하라는 탑다운의 방식이 아니라 12개 대학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모여졌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공유하고자 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리고 12개 대학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면서 동시에 가상대학이라는 공유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해 주고자 했던 점.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은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요. 재정적으로 어떻게 자립성을 갖출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12개 참여 대학은 보시는 것처럼 전국에 걸쳐서 분포해 있고요. 저희는 교양교육이라는 것에 하나의 그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가톨릭이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온 것이지 가톨릭의 교육을 정신을 전파하겠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이 12개 대학이 갖고 있는 교양교육의 자원을 공유해보자라는 의도에서 생긴 거고요. 아마 여기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전가톨릭대학교 경우에 33명 정원이 33명이거든요. 에서부터 대구가톨릭대학교에 10,000명이 넘는 학생들까지 학교의 규모가 굉장히 차이가 많고요. 또 4년제 종합대학과 함께 가톨릭 상지대학교는 전문대학입니다. 전문대학의 특수성도 고려해서 이 공유대학으로서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종합대학도 있지만 대전가톨릭대, 공주가톨릭대, 그리고 수원가톨릭대학교는 신학대만 있는 또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학들이 갖고 있는 각 어려움 그리고 공유대학으로서 추구해야 되는 것들은 결국은 공감대 그리고 함께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의 형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창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공유대학의 개념은 전국 12개 대학이 공유와 협력을 통해서 균형 잡힌 인재를 양성하는 미래형의 메타버시티를 만들어보자라는 것입니다. 이 교양 공유대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벌써 14개월 전에 저희는 21년 12월에 교양 공유대학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22년 5월에 저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12개 대학의 총장님들이 모여서 MOU 협약식을 맺었고요. 그 이후로 끊임없이 수차례의 여러 부서와 여러 대학들과 여러 관계자들과 회의를 거치면서 플랫폼 구축을 진행하고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결국 다다음 주인 2월 20일에 한국가톨릭교양공유대학을 개강하고자 합니다. 이런 일련의 절차가 지금 개강을 통해서 완성된 것은 아니고요. 아직도 갈 길이 사실은 상당히 멉니다. 내년에 아마 이 자리에 다시 또 불러주시면 1년 동안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아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회의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톨릭계 대학이라는 그런 기구 조직이 이렇게 위계질서가 있게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각각의 기능이 다르게 유기적으로 운영해 준 점이 저희가 2월 20일에 공유대학을 출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선 가장 상위에 한국가톨릭계 대학 총장협의회가 있는데요. 의결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계속 지금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가톨릭계 대학 기획처장 협의회에서는 거버넌스 구축 기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지 분담금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2021년 12월 이후부터 그리고 2022년 12월까지 한국가톨릭계 교양교육기관장, 즉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그런 각 대학의 교양교육기관장과 팀장 공동회의, 약 25명 이상의 선생님들이 많으면 한 달에 3-4번씩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교육과정 기능을 설계했고요. 그것이 완성되고 난 후에는 교양교육과정 운영위원회 회의를 심의 기능을 가지고 12월부터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하나의 대학을 만든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사나 학사지원팀, 정보통신원, 그리고 교수학습 개발원 등 다양한 실무진들이 지금까지 계속 실행 기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물들을 토대로 저희가 한국가톨릭교양공유대학의 특징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4가지 정도 학사적인 측면에서 특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선 저희는 학점 교류 형태를 벗어나고자 했고요. 지금까지 추구되지 않았던, 그래서 만들어 가고자 했던 공유라는 것은 4만 명의 학생들이 나는 교양은 공유대학에서 듣는 공유대학 학생이야 라는 것을 교수와 강사, 교수님들과 그리고 학생, 그리고 행정 선생님들까지 모두 다 인식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이었냐면 동시 수강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12개 대학 중에서 지금 신학대학만 있는 3개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9개 대학이 오픈 API를 구축했고 동시 수강 신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유대학에 개설한 교과목 중에서 각 대학별로 참여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신청한 뒤에 그 교과를 개설하게 되면 학생들의 예를 들면 21학점 중에 일부는 공유대학 수업을 듣고 일부는 원대학의 수업을 듣게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유대학에서 연 수업은 가톨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4개의 수업이 이번에 열리는데요. 24개의 수업을 모두 다 가톨릭대학교의 학생들이 꼭 이수해야 하는 기초나 선택 필수 선택 교과로 다 인정을 해줘서 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도록 했습니다. 성적은 100분위로 성적을 내게 하고요. 그리고 난 뒤에 각 대학의 학사에서 그 성적을 가져다가 각 대학의 성적 기준에 맞춰서 확정하도록 이렇게 의견을 모았고 그렇게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수강 자격부터 수강 가능 학점, 그리고 저는 15주 수업을 하게 되고요. 수업 시간이나 학점 등은 재량으로 각 대학에 맡겼고, 저희가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가장 최소한의 공통된 운영 규칙만 만들고 나머지는 대학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00% 원격 수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 강의실의 공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점이 있고요. 저희는 동시적 수업을 가능한 지향하도록 하고 있지만 비동시적 수업을 하더라도 15주 중에 최소 5회 이상은 동시적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질 담보를 해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학기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번에 1학기 운영하고 난 뒤에 계절학기도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성적평가는 절대평가로 하되 각 대학의 규정에 따라서 각 대학의 학생들이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과연 재정의 자립성을 어떻게 확보할까라는 것이었는데요. 참여하는 12개 12개 대학들 대부분이 혁신지원 사업비와 교비를 통해서 이 교양 공유 대학의 재정을 이제 납입금을 내게 되는데요. 저희는 사실 플래톤 운영비도 있고 사무국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직원 선생님들 월급이나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유대학 운영을 위한 분담금은 아까 보신 그 재학생 수에 따라서 매년 납부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공유대학에 수강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학점당 3만 원의 수강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거는 각 대학의 학생들이 저희 공유대학에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가 자체적으로 각 사무국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어떤 대학들은 등록금에 이미 그 학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 안에서 학교가 각 학점당 수강생 수 곱하기 3만 원을 해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좌를 개설한 대학은 그것에 따라서 이제 강사료를 공유대학에서 지급해 주게 되는데요. 강사료나 수강료나 각 대학마다 굉장히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강료는 학점당 3만 원, 강사료는 학점당 6만 원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폐강 기준 인원 30명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30명 이후부터는 이제 수익이 발생할 수 있고, 강좌를 많이 개설하는 학교는 그만큼 노력과 인적 자원을 들이기 때문에 강사료를 가져갈 수 있고, 수강료를 납부하는 학교들은 그만큼 교양 과목의 수를 줄여서 학교의 운영에 절감하고 그 대신 수강료를 납부하는 형태로 이런 구조를 짜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다양한 지원이나 국고사업 등을 통해서 저희가 더 수주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12월 달에 사무국을 설치했습니다. 사무국은 가톨릭대학교 내에 설치는 했지만 가톨릭대학교도 12개 대학의 하나의 대학에 불과한 것이고 사무국은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이 됩니다. 학장님이 계시고요. 거기에는 12개 대학의 교양교육과정위원회 선생님들이 모두 들어와 계시고요. 그리고 제가 사무국장을 맡고 있고 사무국 운영팀에는 지금 2명의 직원 선생님들이 사무국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 안에서는 각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교육과정이 같이 진행이 됩니다. 간단하게 저희의 운영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각 대학은 공유대학에 교과랑 비교과를 신청하게 되고 공유대학은 그것을 심의하고 교과를 편성한 뒤에 사무국에서 다시 교과 비교과를 운영하는 이러한 형태를 갖게 되고요. 지금 현재 공유대학 교과 편성은 총 39개 교과가 편성되어 있고요. 아마 이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보입니다. 특히 저희는 가톨릭 이념,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문화예술, 공학의 영역으로 나뉘어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23학년도 1학기 교과는 지금 24개 교과가 개설되어서 지금 2차 수강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2월 20일에 이제 공유대학을 개강을 하면서 그 운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성과나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끊임없이 보완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플랫폼을 보여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막 UI가 좋다거나 사용자 중심으로 굉장히 편리하게 팬시하게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가장 최적의 수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시 저도 여기에서 수업을 열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것들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꾸준히 피드백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자발적 교양 공유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
가톨릭 교양 공유 대학이 앞으로 성공하려면 그러니까 사실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가톨릭 대학교를 비롯한 12개의 참여 대학들은 모두 다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